우주는 상상보다 훨씬 거대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에는 약 2조 개의 은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셀 수도 없는 별들이 있습니다. 그 별들 주위를 수없이 많은 행성들이 돌고 있습니다. 확률만 생각한다면 생명은 결코 지구 하나에서만 태어났을 리 없습니다. 우리보다 수백만 년, 아니 수십억 년 먼저 태어난 문명도 분명 존재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척의 우주선도, 단 한 번의 신호도, 단 하나의 외계 문명도. 우주가 우리에게 들려준 것은 오직 침묵뿐입니다. 1950년 점심 식사를 하던 한 물리학자가 문득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짧고 가장 무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페르미 역설입니다. 외계 문명이 존재할 확률은 100%에 수렴하는데 왜 우리는 그 어떤 전파도, 그 어떤 거대 구조물도, 그 어떤 생명체의 흔적도 발견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 한 문장은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과학자들을 잠 못 이루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이 가리키는 가장 끔찍한 가능성을 함께 마주하려 합니다. 문명은 무엇으로 성장할까요? 인구일까요? 기술일까요? 아니면 지식일까요? 1964년 소련의 천문학자 니콜라이 카르다쇼프는 조금 다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문명의 수준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가로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제1유형 문명, 행성 하나를 완전히 통제하는 문명입니다. 자신이 사는 행성의 모든 에너지를 통제하고 사용하는 문명, 날씨와 지진을 제어하고 해양을 정복합니다. 인류는 아직 1단계에도 도달하지 못한 0.73단계의 미성숙한 문명입니다. 칼 세이건의 계산에 따르면 우리는 앞으로 100년에서 200년 안에 1단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단계는 태양 하나를 발전소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론 물리학자 프리먼 다이슨은 항성 전체를 둘러싸 별빛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거대한 구조물을 상상했습니다. 다이슨 스피어, 혹은 현실적인 변형 개념인 다이슨 수험. 그리고 제3유형 문명. 이들은 은하 전체를 하나의 문명으로 만듭니다. 수천억 개의 별, 수천억 개의 태양. 그 모든 에너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존재. 공간을 접어 이동하고 항성들을 식민지화하며 은하 제국을 건설하는 문명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은하는 약 136억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보다 먼저 탄생한 문명이 있었다면 그들은 지금쯤 은하 전체를 뒤덮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은하 제국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이슨 구조물이 만든 흔적도, 은하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인공 구조물도,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내뿜는 에너지도 아직까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은 현재까지의 관측 결과와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우주는 136억 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수많은 별이 태어나고 수많은 행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먼저 태어난 문명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아주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왜일까요? (1998년) 경제학자이자 미래학자인 로빈 헨스는 이 질문에 대해 섬뜩한 가설 하나를 제시했습니다. 그 이름은 대여과기. 그는 말했습니다.
우주의 모든 문명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몇 개의 진화 단계를 밟게 된다고. 그 단계들 가운데 통과할 확률이 0%에 수렴하는 극도로 치명적이고 거대한 장벽이 존재한다고. 그것이 대여과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진화의 과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계단 어딘가에는 거의 모든 문명이 반드시 쓰러지는 곳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순조롭게 올라갑니다. 생명이 탄생하고 지능이 생겨나고 문명이 만들어집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그들은 벽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대여과기의 가장 무서운 점은 무엇이 여과기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명은 생명이 탄생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명은 복잡한 세포가 생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문명은 지능을 얻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과정을 이미 통과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훨씬 더 무서운 가능성과 마주하게 됩니다. 대여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앞에 서 있다는 것. 여기서부터 인류의 운명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우리가 이미 대여과기를 통과했다. 어쩌면 생명의 탄생 자체가 우주 전체를 통틀어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또는 단세포가 다세포로 진화하는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극악의 난이도였을 수도 있죠. 만약 우리가 이미 가장 어려운 관문을 통과했다면 인류는 우주 생존 게임의 최후의 승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가능성은 훨씬 더 절망적입니다. 생명체의 탄생이나 지능을 가진 문명의 형성은 우주에서 꽤 흔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별을 넘어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필연적으로 파멸로 몰고 가는 무언가를 마주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 차례는 우리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대여과기가 우리 앞에 있다면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핵전쟁일까요? 초지능 AI일까요? 생명공학의 오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상상조차 하지 못한 무언가일까요? 인류는 가장 무서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문명을 발전시키는 기술은 과연 문명을 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문명을 끝내는 것일까요? 만약 대여과기가 우리 앞에 있다면 그것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총이나 칼처럼 눈에 보이는 위협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기술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것일까요? 인류는 불을 발견하면서 문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원자를 쪼개는 법을 배우면서 문명 전체를 끝낼 수 있는 힘도 함께 손에 넣었습니다. 단 한 번의 오판, 단 한 번의 버튼. 그것만으로도 수만 년의 역사는 몇 시간 안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무기보다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기술도 있습니다. 인공지능. 오늘날 AI는 병을 진단하고 신약을 설계하며 우주의 비밀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전쟁, 사이버 공격, 자율무기, 대규모 정보 조작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충분히 강력한 초지능이 등장한다면 인류가 그것을 안전하게 통제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과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인류의 멸망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시해서도 안 되는 위험입니다.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의 감소, 팬데믹, 소행성 충돌, 생명공학의 오용. 우리는 이미 문명을 흔들 수 있는 수많은 위험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여과기가 이들 가운데 하나인지 또는 전혀 다른 무언가인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와 비슷한 문명도 희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미래를 꿈꾸고 과학자들이 별을 바라보고 탐사선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이름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존재했다는 흔적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우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가? 60억 킬로미터 밖에서 바라본 지구는 하나의 픽셀에 불과했습니다. 그 작은 점 위에서 인류의 모든 역사와 모든 전쟁, 모든 사랑, 모든 운명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이 사진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지구는 생명을 품고 있는 유일한 세계입니다. 그의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우리는 아직 문명 1단계에도 도달하지 못한 어린 문명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의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를 상상할 수 있다는 것, 위험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로 그것이 수많은 문명과 우리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차이일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인류는 태양계를 넘어 다른 별을 향해 나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날이 온다면 우리는 단지 새로운 행성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배어가기를 넘어선 첫 번째 문명이 되었음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아무런 답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하나의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외계인이 어디 있는가? 그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입니다. 인류가 별들 사이를 누비는 문명이 될지, 아니면 수많은 이름 없는 문명처럼 역사의 어둠 속으로 사라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우주의 미래는 별들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지구에서 내려지는 선택들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Where is everybody? 대신 Humanity was here. 나는 답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그 답할 존재가 바로 인류이기를 바랍니다.